안녕하세요. 브릿지 최동수 기자입니다. 저희가 최근에 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Q&A 정보를 좀 드렸습니다.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이 주택 공급 측면이 아니라 도시 공간으로서 3기 신도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3기 신도시 하면 여러분 이 가구수나 지하철, GTX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요. 사실 3기 신도시는 가장 이상적인 도시 공간이 어떤 모습일지 이런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또 거주하고 또 직장 생활하는 최적화된 공간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오늘은 이 안전이라는 키워드 하나와 건강과 휴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두 가지로 나눠서 3기 신도시를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존 도심에서 이 안전하지 않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곳을 찾아가서 지금 문제점이 무엇이고 3기 신도시에서는 어떤 것들이 변화하는지 어떤 것들을 바꿔나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또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 그런 공간들이 이 3기 신도시에 어떻게 생겨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죠. 네, 첫 번째 안전이라는 키워드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. 이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스쿨존과 인도, 이게 지금 문제점은 무엇이고 3기 신도시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제가 서 있는 곳이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입니다. 자, 이곳 지난 3월에 제 옆에 보이는 이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11살 소녀가 이 뒤에 오던 트럭에 치여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.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. 이때 이 스쿨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트럭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학교 바로 앞임에도 속도 제한이 50km였습니다. 지금 원래 스쿨존은 30km인데요. 이 제한이 따로 없었고요. 그 다음 보시면 이쪽 횡단보도 지금 사고가 난 뒤에 옮겨졌지만 LED 조명등이나 센서, 횡단보도를 비추는 그 강조등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. 네, 문제는 또 있습니다. 지금 여기가 초등학교 정문인데요. 지금 트럭 보이시죠? 자, 지금 차량이 들어가는 문과 좀 전에 아이들이 하교했는데요. 하교하는 길이 섞여 있습니다. 그래서 하교하더라도 이쪽 길로 가려면 이 차량 차도와 맞닿아 있는 거죠. 그래서 사고가 날 확률이 있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보여드릴게요. 자, 이쪽 보시면 이 초등학교 바로 옆길이고요.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구역이라고 엄연히 되어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원 차량과 차량들이 지금 줄지어 서 있습니다. 차량이 서 있으면 특히 버스 뒤는 시야를 가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. 네, 위험한 도로는 도로 곳곳에 있습니다. 저희가 인천 마전동으로 넘어왔습니다.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횡단보도에서 지난 12일이죠. 이 어머니가 유치원을 가는 아이 손을 잡고 가다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. 30대밖에 안 된 젊은 어머니였는데요.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. 이 사고 난 현장 보시죠. 뭐 횡단보도가 있지만 이 신호등이 없고요. 또 이 과속 단속 카메라도 없습니다. 보통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면 지금 이 30km 제한 표지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표지판도 없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쪽으로 와보시죠. 그래서 지금 낮이어서 편하지만 이 밤이 되면 이 횡단보도를 비치는 주변 빛도 좀 찾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사고가 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또 사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. 네, 안타까운 사고 현장 둘러봤습니다. 현장에 가보니까 문제점이 정말 많았는데요. 그렇다면 이 3기 신도시 스쿨존은 어떻게 달라질까요? 제가 서 있는 곳이 남양주 다산 신도시의 세범초등학교입니다. 지금 제 뒤로 스쿨존 보이시죠? 이 스쿨존은 지난해 GH에서 안전한 스쿨존으로 시범 조성한 곳입니다. 아마 지금 경기도에서 가장 안전한 스쿨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이나 과천지구에도 반영될 예정입니다. 이 GH 김동희 과장님을 모시고 이 3기 신도시 스쿨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자, 지금 제가 이 아침에 와서 이곳 좀 둘러봤는데요. 예. 이 다른 스쿨존과 다르게 좀 새롭게 반영된 시설물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. 예. 지금부터 하나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네, 여기 와서 좀 첫 번째로 눈에 띄었던 게 바로 이 신호 과속 단속 카메라예요. 예. 인천에서는 없었거든요. 그래서 좀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데요. 그럼 3기 신도시에서는 그럼 이것처럼 스쿨존에는 이렇게 카메라가 다 설치가 되는 건가요? 예, 3기 신도시에는 당연히 신호 과속 장비가 설치가 되고요. 또한 운전자들이 스쿨존에 진입했을 때 속도 제한 30km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설치하여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. 또 건너편에 현수막에 보시듯이
5월 1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상향됨에 따라 제도적으로도 스쿨존의 시야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어린이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또 좀 궁금한 게 여기 보면 이 카메라뿐만 아니라 이 시설물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어요. 뭐가 좀 새롭게 달라진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. 요즘에 스몬이라고 해서 스마트폰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. 하단 쪽에 LED 신호등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시인성을 좋게 만들고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. 이 선은 뭐죠? 이거는? 이 선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대기를 할 수 있도록 선을 그어줌으로 인해서 통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설물입니다. 이게 또 이게 스마트 기술이 좀 들어간 그늘막이라고 들었거든요. 이건 또 뭐죠? 스쿨존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차로에 설치가 되고 있고요. 이것은 온도와 바람에 반응하여서 안전하게 자동 개폐되는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저희가 정문에서 한 50m 걸어왔는데 이곳이 큰 사거리예요. 이 교차로인데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옐로 카펫이라는 거예요. 이 노란색이어서 금방 눈에 띄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? 예, 옐로 카펫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설치 시설이고요. 이것을 통해서 보행자 및 그리고 운전자들의 시인성을 높여서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 노란색을 운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. 이렇게 예, 얘기죠? 맞습니다. 또 하나 궁금한 게 아까 저기에서도 봤는데 이게 이 신호등 위에 있는 저런 조명이 있어요. 이게 밑에 LED 조명 말고도 조명이 하나 더 있는데 저건 뭐죠? 조금 전에 보셨던 옐로 카펫존의 조명과 마찬가지로 야간에도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집중 조명 시설을 설치해 놓았습니다. 그럼 이 횡단보도를 비추는 건가요, 저게? 예, 맞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또 추가할 시설물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죠? 예,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. 어린아이들이 횡단보도 대기선 안에서 차도로 진입했을 때 센서를 이용해서 경고, 알람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고민하고 있고요. 또한 물리적 공간으로서 아이들과 차량의 동선이 분리될 수 있도록 시설을 정문과 후문 이렇게 분리하는 것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해 놓았는데요. 고원식 횡단보도는 차량의 속도를 물리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도로상의 횡단보도를 언덕으로 살짝 높여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, 스쿨존의 보행자 도로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는 일반 도로의 이 보행자 도로 한번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마곡인데요. 이게 3기 신도시와 비슷하게 조성된 이 보행자 도로입니다. 자, 보통 인도 옆에 자전거 도로가 있고 그 자전거 도로 옆에 가로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 배치가 조금 다르죠. 자, 인도 옆에 가로수가 있고 그 옆에 자전거 도로가 있고 그 옆에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. 자, 이 도로의 강점은 바로 이 보행자와 퍼스널 모빌리티 자전거의 접촉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. 최근에 이 전동 킥보드 사고 굉장히 많죠. 이 가운데 이렇게 가로수를 둬서 이 사고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자, 3기 신도시에서도 이와 같은 도로가 생길 텐데요. 이 3기 신도시는 아무래도 퍼스널 모빌리티가 도로에 많이 돌아다닐 거예요. 그래서 이 사고를 줄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. 네, 3기 신도시 스쿨존과 인도가 어떻게 안전하게 바뀌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. 자, 지금부터는 건강과 휴식이라는 키워드로 3기 신도시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보행자가 걷는데 안전한 것뿐만 아니라 이 즐겁게 걷고 또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이 3기 신도시에는 생기는데요.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하남 교산 신도시 사업지뿐만 아니라 이 과천지구 이 두 곳에서 보행자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또 즐겁게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어떤 곳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지도부터 보죠. 하남 교산지구 과천지구 계획을 보면요. 신도시 내 곳곳에 공원과 쉼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GH의 특화 요소인 이른바 경기평상존이 거리에 생깁니다. 공공용지의 벤치를 늘리고 스마트 쉘터와 경기평상을 설치합니다. 또한 거리에는 스마트 가로시설물을 비롯해 스마트 버스 정류소, 스마트 가로등 등 안전과 휴식의 공간도 마련되고요. 그리고 자칫 공터로 방치될 수 있는 수도용지 위쪽 공간도 주차장이나 쉼터, 산책로로 활용합니다. 도시내 광장은 지하철역과 BRT를 연계하고 주변 건축물과도 동선을 공유합니다.
광장에서 시민들이 소통하고 쉬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데요. 민간 영역에서는 공개용지를 적극 활용합니다. 공개용지는 사유지 안에 시민의 보행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일반 시민에게 항상 개방되는 대지 안의 공지입니다. 왜 건축물 앞에 쉴 수 있는 공간들 보신 적 있죠? 3기 신도시에서는 상업시설과 연계한 특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. 건축물 벽면 쪽에 공개공지, 그 옆에 광장을 배치해 광장의 활용성을 높이고 역 주변 공개공지를 지하도와 연결해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. 네, 오늘 브릿지는 3기 신도시를 안전과 휴식 그리고 건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알아봤습니다. 이 3기 신도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입니다. 보행자가 안전하게 길을 걷고 휴식을 취하고 또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로 채워지게 됩니다. 보행자가 중심이 되는 도시, 보행이 즐거운 도시가 될 텐데요. 이 보행자가 중심이 되는 도시는 차가 중심이 되는 도시보다 이 도시 거래가 40% 이상 활성화가 되고요. 공실률도 49%나 낮다고 합니다. 자, 3기 신도시 알면 알수록 이렇게 살고 싶어지는 도시인데요.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스마트 시티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. 4차 산업기술이나 새로운 기술이 우리 도시에 어떻게 접목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는 7월 사전 청약을 앞두고 여러분들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. 여러분 궁금하신 게 있으면 가장 먼저 이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찾아가셔야 됩니다. 거기에 여러분이 궁금하신 점들이 많이 나와 있을 거고요. 저희가 이전에 찍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영상들도 꼭 한 번씩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스마트 시티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브릿지 최동수 기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